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네. 인천 아파트 반년새 3억 4천만 원 뚝. 작년에 집값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 특히 이제 송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춘동과 송도 국제도시,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 누적으로 하락 전환, 25년까지 18만 원 5천 가구 공급에 대한 이슈. 이 청라도 이제 텅텅 비었었는데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격언이 또 들어맞았다. 그래서 전국 상승률 1위였는데 하락으로 돌아섰고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송도 바이오지구 뭐 이런 데들 굉장히 또 수혜를 보긴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물량 폭탄에 대한 부분들 요게 굉장히 크다.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목동, 분당, 상계 이런 지역들 이 노후 단지 30년 40년 넘은 아파트들 35층 50층까지 올릴 것이다. 이제 요에 대한 이슈로다가 굉장히 지금 상승에 대한 호가가 뭐 4억 7억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또 큰 이슈인데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군 단위 지금 인구 소멸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어갈지 인천 지금 아파트가 엄청 떨어진다. 요거 지금 참고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도 내린다라는 부분들 일본처럼 버블 붕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집값의 부분들 재건축으로 단기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죠. 새 아파트가 되니까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추가 계획 없다지만 용산 주민 10명 중 6명은 청와대 이전 반대 오지 말아라 제발. 그래서 국방부 빠지고 제대로 국제 업무지구 맨하탄 같이 지어져라. 용산에 지금 집 사놓으신 분들 땅에 쓰신 분들은 국제 업무지구 이것만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10년 20년 지나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반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청와대 이전 문제만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에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500억 정도면은 이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바로 되는 게 아니죠. 한 2년 정도 걸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커버시킬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전 문제가 만만치가 않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 바람에 대한 부분들 이 바람을 타면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광화문은 아니고 용산 시대를 열 것이다. 지금 요 대목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 무속 논란. 그래서 당신이 뭐 건진법사인지 뭐 학문 전문가인지 이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에 대한 부분들. 그랬더니만 지금 답변은 민주당이 무속에 더 관심 많다. 지금 요 대목이죠. 그래서 구판을 벌리고 이런 부분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이 구판에 대한 부분들 연루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무실 이전은 1조 근거 없는 얘기 한 500억 정도면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청사로 쓰고 집무실로 쓰고 여기가 이제 합참 자리고 여기에 이제 펜스를 쳐서 이제 백악관 같이 여기에는 공원을 만들고 지금 여기 밑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나가다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반대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타협을 시킬 것인지 뉴욕타임즈 한국 엄격한 방역 펼치더니 확진자 폭증에 집단 무관심.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쭉쭉 끌어왔는데 지금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푼다.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 전문가 집단에서는 지금 규제를 풀면 안 된다. 오히려 한두 달 정도는 묶어놔야 된다. 재택근무 원격 교육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 50일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안철수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요거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일단은 청와대 이전에 대한 부분을 몰아치고 있는데 요거 말고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들 업무에 대한 부분들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손 소독제가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좋다고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손이 노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물티슈라든지 손 소독제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망자 327명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신규 확진 34만 명 정도. 위중증과 사망자가 안 꺾였는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학생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영국, 유럽도 마찬가지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전 세계는 코로나의 전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마땅치가 않다. 화이자도 못 믿는다. 라는 부분들. 알파부터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역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특징은 그래서 이게 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건데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변이에도 국내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세종이 되는 거죠. 해외에서 델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델타크론,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섞인 지금 것도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변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4월달 21년도 알파 변이가 나왔고, 이때 어마어마했죠. 영국 변이 해가지고. 그리고 델타 변이가 처음 확인된 뒤 7월부터,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델타 변이가 100%였고, 이때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끝났다. 산타 선물이다.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 쭉 나왔는데,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계속 확진과 사망에 대한 부분들 작지가 않다. 모수가 엄청 늘어나니까. 그리고 지금 WH에서 첫 번째 우려 변이로 지정된 알파 변이는 2020년 9월 영국에서 보고가 됐다. 알파 변이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1.5배가량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중증 사망 위험도 입원 가능성도 증가한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서 발견된 베타 변이는 백신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알파와 다르다. 중증 감염에 대한 보호 효과는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제한적인 근거에 한해서다. 전염력은 일반 코로나의 1.5배 알파와 유사하다. 감마 변이는 이제 브라질, 그리고 알파, 베타 변이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2배에 달하고 바이러스 전파력에 대한 부분들 백신 효과 떨어뜨리고 입원과 중증도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높다. 그래서 지금 스파이크 단백질 16개 변이된 종에 대한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델타 플러스도 나왔었고 지금 국내 코로나 유행을 주도하던 오미크론 변이는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보다 2, 3배 더 높은 전파력을 지니고 있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가 델타보다 16개 더 많은 32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뭐 입원 중증화 등 위험성은 델타 변이의 5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죠. 위중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호흡기 꽂고 있는 환자만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포함시키고 이제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위중증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들도 잘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엄중하고 유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 점유율이 1.5%에서 30% 가까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우치 소장도 이에 대한 부분들 경계심을 가져라.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행 업종들 그 지금 티켓과 예약에 대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미크론이 확 돌아가는데 일단은 너무 지쳤죠. 지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너무 눈치를 주다 보니까 샤이 오미크론 그래서 뭐 증상 있어도 그냥 약 먹고 넘어가자. 독감이지. 그래서 좀 버티자.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퍼지다 보면은 누군가는 죽는다. 이제 이런 대목이죠. 예.
그래서 병원이요 약국도 확진 시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 가능. 그래서 지금 이제 의사나 약사 지금 확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일 격리 후 업무 재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8일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격리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고요. 지금 이렇게 사망을 하고 죽이고 이런 부분들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다. 라는 대목.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이전에 대한 부분들, 청와대 이전, 또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뭐 모두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안전하고, 지금 사망자가 안 나오는 백신 치료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안철수 이제 후보와 같이 해서 만들어가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가치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 기대감은 높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을 기간 산업처럼 키워간다라고 했으니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매출 상승, 새로운 재료, 또 이제 신규 변이 확산을 잡는 거, 그리고 합병, 무증, 소각, 주주 총회 이런 부분들까지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